국민 여러분, 저는 어제 한 언론사의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일명 청주 간첩단 사건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북한의 통일전선부 문화교류국이 이들 간첩에게 내린 지령의 내용 중에는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공작 지시뿐만 아니라 4.15 총선 개입을 통한 반보수 투쟁 주문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2019년 6월 북한은 이런 지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다음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을 참패에 몰아넣고 그 책임을 황교안에게 들씌워 정치적으로 매장해버리는 것을 기본 전략으로 틀어지고 나가야 한다, 이런 지령을 내렸습니다. 이 대목을 보면서 저는 저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치러진 선거 전반에 대해 깊은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히 지켜온 우리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내년 대한민국의 명운이 달린 대통령 선거는 과연 공정하게 치를 수 있는지 걱정이 앞섭니다. 저는 이 사건을 북한의 정치 공작 게이트로 규정합니다. 선거 개입을 통한 정치 공작은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는 일대 대사건입니다. 합법을 가장한 종북 정치 세력의 등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하는 악랄한 의도를 실행하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미래까지 장악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선거공작, 그리고 이런 식의 황교안 죽이기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북한의 지시, 현재 드러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거의 일치함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북한의 지령을 받은 간첩들의 활동 내용을 보면 북한이 특히 누구를 두려워하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북한이 당시 자유한국당과 저 황교안을 대상으로 공작을 했던 이유는 바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세력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돌아보면 북한의 타겟은 늘 자유민주 세력 괴멸이고 또 황교안 죽이기였습니다. 제가 통진당을 해산한 이후 민주당 그리고 반민주 세력의 엄청난 공격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다 가짜 뉴스였으며 엄청난 왜곡과 과장을 통해 확대 재생산을 했습니다. 이제야 그 배경이 드러나는 듯합니다. 저에 대한 못된 공격들은 다 거짓들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간첩을 대통령 선거 캠프에서 특보로 활동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진보적인 활동가인 양 포장되었고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을 북한의 뜻대로 움직이게 했습니다. 이에 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간첩이 어떻게 대통령 선거 캠프의 특보가 되었는지, 그 이후 청와대나 민주당과 어떤 연락과 어떤 활동을 공유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합니다. 꼬리 자르기에 국민이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죄여야 합니다. 간첩을 특보로 임명했다는 자체만으로도 책임이 엄중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모른 척 부인하겠지만은 지난 대통령 선거는 드루킹 여론 조작 사건이었고 간첩이 특보를 맡았던 북한 정치 공작 게이트였습니다.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속고 대죄해야 합니다. 만일 아무 관계가 없다면 아무 관계가 없다고 분명히 밝혀 주십시오. 책임지는 모습을 또다시 거부할 경우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하는 국민과 함께 본격적인 대여 투쟁에 나설 것을 선포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미 김여정 하명법을 제정해서 북한의 자유민주주의를 전파하는 대북 전단을 금지했습니다. 입을 틀어 막겠다는 것입니다. 김여정이 콕 짚어서 지적하는 인사들은 직위 해제를 시켰습니다. 북한은 핵 능력을 고도화하는데 그나마 줄어든 한미연합훈련을 김여정이 문제 삼으니까 더 줄이고 있습니다. 줄일 것도 없지 않을까 하는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서 팔아먹는 것입니다. 범여권 의원들이 훈련 연기 연판장을 돌리고 있는 현실을 보면 이런 안보 붕괴와 안보 공백의 이면에 또 어떤 개입 세력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간첩단이 활동했던 지난 총선을 전후해서 우리 선관위와 대법원이 보이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거 이후 준수되어야 할 180일 재검표 법정 기일이 일방적으로 무시되고 있습니다. 법에 분명히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 무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상식선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배춧잎 투표용지가 나왔습니다. 또 투표관리관 인장이 정체를 알 수 없이 문드러진 투표용지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며칠이면 될 그 진입 판명이 한 달 이상 지연되고 있습니다. 법치주의는 법의 자의적 개성이나 자의적 부작위에 의해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대해 선관위와 대법원은 왜 아무 설명도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것입니까? 무엇이 드러날까 두려운 것입니까? 국민 여러분,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을 출범시킨 김경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또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부정 의혹 사건, 그리고 지난 4월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 등 선거와 관련된 의혹이 줄줄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왔던 선거 민주주의의 기본 토대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북한의 선거 개입 공작은 과거의 일이 아니라 바로 현재 진행형이자 미래형 사건입니다. 총선에 대해서 인터넷과 SNS망을 활용한 여론전을 추진하라고 지령을 내린 북한이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내년 대선에 북한의 지령 선거가 없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막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고 우리 국민을 지키고 우리의 미래를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북한의 선거 지령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특히 북한의 제1야당 대표 죽이기 공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수사 당국에도 묻습니다. 이들 간첩단은 정치권은 물론 노동, 시민단체 인사들과도 접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 노동특보단에 참여해서 기자회견을 벌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들이 반보수 투쟁을 벌이면서 특히 황교안 죽이기를 하면서 정치권의 어떤 인사들을 만났는지 또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벌였는지 소상하게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이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여야 정치권에 요구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안보수사 당국이 이 사건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밝혀낼 수 있을지 깊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극적 수사 태도와 미진한 수사 결과로 미봉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국회 차원의 특검입니다. 국회 차원의 특검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아무렇게나 유야무야 될 수 없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절대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이 사건을 비롯해서 문재인 정권의 심각한 안보 공백으로 인한 대한민국 침해 사례들은 반드시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든 역사의 단죄를 피해갈 수 없을 것입니다. 행동하는 정의, 황교안이 반드시 대한민국을 지켜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간첩 사건의 진상을 밝혀라. 그리고 사죄하라. 간첩단 사건에 대해서 특검하라. 저는 국민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인석 대표도 휴가 들어가셨고 나머지 최고위원들도 병가 혹은 휴가로 다 들어가 있어서 오늘은 간담회 형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최고는 지금 통화 중이라 김재원 최고위원은 지금 통화 중이라는데 아마 연락이 되는 대로 도착하시 싶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김여정의 한미연합훈련 중단 하명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역시 예측대로 즉각 복종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 병력을 지난해보다 축소 실시하고 기간 단축도 고려 중이라는 것인데 무늬만 훈련이고 알맹이는 텅 빈 가짜 훈련으로 땜질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과의 소통 과정에서 이번 훈련은 전시 작전권 환수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점을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했다는데, 이것은 무늬만 있는 한미연합훈련조차도 김정은이에게 허락을 받고 실시하겠다는 구걸 행각입니다. 김정은의 심기 경호를 통해 내년 대선에서 또 한 번의 가짜 평화쇼를 벌이는데 김정은이 협조해달라고 아양을 떠는 태도로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과 자유를 수호해야 할 대통령의 기본 책무를 포기하고 나라의 안보, 국방 주권을 포기한 이적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한결같이 또 일관되게 북한과 중국에 대하여 굴종적 모습을 보이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존심을 짓밟았습니다. 중국을 높은 삼봉이라고 하고 한국을 작은 나라라고 칭하는 것도 모자라서 사드 삼불로 국방 주권을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중국의 외교 장관이라는 자가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노골적 내정 간섭 언사를 퍼붓고, 주한 중국 대사라는 자가 사드 관련한 우리 주권을 무시하고 대선에 개입해도 우리 정부는 제대로 반박하거나 항의하는 일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대한민국 군 통수권자를 향해 삶은 소대가리, 특등 모조리 등 온갖 막말을 쏟아내도 그 시정을 요구하기는커녕 도리어 북한의 하명에 즉각 순응하여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하는 것이 문재인 정권의 실체입니다. 시민운동가라고 위장한 간첩들이 백주대낮에 간첩활동을 벌이고 김정은에게 충성한다는 혈서를 쓰는 기막힌 일들이 벌어지면서도 이들이 도리어 큰 소리치는 세상이 됐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간첩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활동가라느니 일당이라느니 하는 정체불명의 용어를 쓴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신분 세탁하겠다는 건가요? 간첩은 간첩 아닙니까? 왜 간첩을 간첩이라 하지 않는 겁니까? 청와대는 간첩 사건에 대해서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했으나 이들은 문재인 대선 캠프에 참여했던 자들이라고 합니다. 간첩 사건 하나만으로도 대통령은 안보 불안을 이야기해 죄송하다고 국민 앞에 머리 숙여야 마땅합니다. 하물며 이 간첩들이 문재인 대선 캠프의 특보로 활동한 사실이 드러난 이상 이유를 불만하고 사죄를 해야 책임 있는 지도자 아닙니까?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바둑이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실형 선고 사건에 대해 끝까지 침묵하면서 언급할 가치가 없다느니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비겁합니다. 지도자 자격이 없습니다. 부하의 책임에 대해서도 자신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장수의 태도가 아닙니까? 하물며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안에 대하여도 부하의 책임이라고 떠미는 태도를 보인다면 아예 지도자 자격 자체가 없는 겁니다. 대통령의 침묵은 유죄를 시인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국민의 분노만 커질 뿐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내년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통해 대한민국의 주권을 되찾고 국민들의 짓밟힌 자존심을 회복시키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짧고 굵게라는 말은 결국 길고 굵게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미 이렇게 될 것이라고 미리 예견하고 제발 국민들에게 희망 고문 그만하시라고 경고한 바도 있었습니다. 정부가 취한 거의 통행 금지에 가까운 강화된 방역 조치에도 불구하고 한 달 넘게 1000명이 훨씬 넘는 확진자 수를 기록하면서 거리두기 4단계 조치 또다시 2주간 연장됐습니다. 두 주만 하던 것이 벌써 1년이 다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도대체 언제까지 무책임하게 또 무작정 연장만 할 겁니까?
언제까지 자영업자, 소상공인, 평범한 국민들에게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할 작정입니까? 이 정권은 가짜뉴스와 전쟁한다면서 국회 180석을 내세워서 언론 재갈물리기법 밀어붙이고 있지만 정작 가짜뉴스 발언지는 문재인 대통령 자신입니다. K방역 내세우면서 짧고 굵게 하겠다는 말 가짜뉴스였습니다. 코로나 터널 곧 끝난다는 대통령의 말 가짜뉴스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백신 감감무소식입니다. 백신 확보 서두를 필요 없다는 인물, 청와대 방역기획관에 임명되어 지금까지도 책임을 지기는 커녕 그 자리에 떡하니 버티고 있고, 백신 접종은 OECD 국가들 중에 꼴찌입니다. 심지어 콜롬비아보다도 못하다고 합니다. 그래도 대통령은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거꾸로 세계 최고의 방역이 되고 있다고 자랑하면서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입니다.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서 진솔하게 코로나 대처 실패를 인정하고 비과학적 정치 방역을 과학적 방역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지지자들에게는 한없이 관용을 베풀고 자신의 비판자들에게는 가혹하기 짝이 없는 정치 방역으로 정권 비판자들을 옥죄고 협박하는 짓 언제까지 할 겁니까?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말 가짜뉴스였습니다. 조국 사태는 온갖 반칙과 특권, 내로남불의 대명사가 되었고 캠코더, 낙하산 인사로 얼룩진 국정은 무능, 무식, 무대뽀의 정책이 나라를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부동산만큼 자신 있다던 말 가짜뉴스였습니다. 주택값, 전월세값 폭등으로 국민들은 벼락거지 전월세 난민이 되었고 집 한 채 마련하겠다는 국민들은 투기꾼으로 몰리면서 세금 폭탄 따앉게 됐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이요. 거짓말로 점철된 정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무능과 무책임, 거짓과 위선 정권을 끝장내야 대한민국 국민들이 살 수 있습니다. 정권 교체만이 살 길입니다. 저희 국민의힘이 그 정권 교체의 길에 앞장서겠습니다. 휴가철이고 날씨도 청명한 날에 우울한 말씀 조금 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이 참으로 혼란스럽습니다. 대선 후보 경선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이 이렇게 혼란스러우면 과연 정권 교체가 성공할 수 있을지 심히 걱정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외부에서 본다면 우리 당은 콩가루 집안으로 보일 것입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 우리 당의 구성원들은 모두 한 몸이 되어야 하고 한 목소리를 내어야 하고 정권 교체에 도움이 되지 않는 어떠한 행동도 해당 행위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모두가 말을 좀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에게는 공부 모자란 후보보다 부도덕한 후보가 더 재앙. 저는 보다 이재명 지사님 같은 대통령 후보는 처음 봅니다. 양극화가 시대의 화두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국민에게 돈을 똑같이 뿌리자는 기본소득을 말씀하실 때만 해도 그냥 공부가 안 돼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 잘 속는 분이구나 했습니다. 그런데 역세권 10억짜리 아파트를 100만 채 지어 평생 60만 원 월세에 살게 하면서 나라 돈은 안 쓰겠다는 대표 공약을 보고는 지성의 문제가 아니라 도덕성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고야 말았습니다. 역세권에 100만 채 지을 땅이 어딨냐는 기자의 질문에 지금 시점에 지역을 특정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며 질문의 취지를 교묘하게 뒤트는 것을 보고는 다른 사람의 코치를 잘못 받아서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이미 거짓으로 치고 빠지는 기술의 달인이구나 경악했습니다. 이런 분이 권력을 잡았을 때 나라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골이 소년해집니다. 표현이 서툴고 공부가 부족한 우리 후보들을 저도 질타하고 있고 더 잘하자고 계속 재촉할 것입니다. 그러나 준비 미숙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중요한 정치인의 덕목은 정직함입니다. 소양 부족 정도가 아니라 나라와 국민의 치명적 위험이신 분이 감히 우리 후보들에게 훈계하지 마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전주혜입니다. 원내 논평하겠습니다. 옵티머스 비리, 꼬리 자르기 수사로 진실을 막을 순 없다. 검찰이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조 6천억 원대 투자금을 끌어모아서 수천 명의 피해자들을 양산한 사건으로 지난해 10월 드러난 펀드 하자 치유 관련 문건의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가 핵심이었습니다. 검찰은 유력 인사들로 구성된 옵티머스 고문단을 수사했지만 전원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도 이 사건에 대해 엄정 수사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의 결론은 피해자들만 수천 명 있고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정부 여당 인사에 대한 의혹 규명은 아무런 실체 없이 끝을 맺었습니다. 한마디로 용두사미 수사의 꼬리 자르기 결론입니다.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밝힐 키맨인 이혁진 전 옵티머스 대표는 미국으로 도주해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수사 없이 유력 인사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한편 검찰은 이례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하며 2017년과 2018년 사건 초기 엄정한 대응으로 피해 확산을 조기에 방지하지 못한 것을 사과하기까지 했습니다. 초기 수사 부실은 인정하면서도 1년 2개월 동안 끌어온 수사에서 정관계 핵심 인사들의 혐의는 아무것도 밝히지 못한 것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결론입니다. 결국 정관계 로비 의혹에 연루된 이재명 지사, 이낙연 전 대표 등 여권 후보들의 손은 들어주고 야권 후보는 흠집내기 하려는 것입니다. 1년 넘게 뭐 하다가 이제 와서 슬그머니 하나마나한 결론을 내는지도 의문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검찰은 스스로 존재의 이유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의 진정한 목표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 있습니다. 또한 아무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해도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코로나19 방역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얼마 전 방송에서 문재인 정권은 악마와 같다라고 하는 자영업자의 절규를 보도했습니다. 코로나로 죽기 전에 굶어 죽게 생겼다 라는 말이 회자된 지도 오래됐습니다. 국민 건강이 제일 중요한 절체절명의 가치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의 대책이 최적인지는 점검해야 할 시점입니다. 극단적 거리두기를 멈추고 고위험군과 기저 질환자 중심으로 방역 대책을 전환해야 합니다. 버스나 지하철은 아무 규제가 없고 백화점은 사람들로 바글바글 하는데 자영업 소상공인 식당이나 술집은 18시 전까지 5명 이상, 18시 이후로는 3명 이상은 같이 식사도 못하게 하니 영업이 되겠습니까? 밤 10시 이후에는 완전히 정막 강산입니다. 교회를 포함한 종교단체는 100명 이하의 경우 10명, 그 이상일 경우 10%만 최대 99명까지 대면 종교활동 가능하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이것이 종교 탄압으로 규정 짓는 분들도 있습니다. 거리두기가 유일한 대책이라면 그 또한 감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4단계 거리두기를 실시한 후에도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은 거리두기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와 종교단체는 물론이고 모든 국민들에게 거리두기를 해제하여 풀어주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스스로 각자의 건강을 위해 방역수칙을 잘 지키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현재도 국민 각자가 건강을 위하여 마스크를 착용하나 현재도 국민 각자가 국민 건강을 위해서 마스크 착용이나 손 씻기 등 개인 방역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위험을 잘 관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각 업소나 기관, 건물에서 현재처럼 QR코드, 체온 측정, 손 세정 등 철저히 체크하도록 하고 혹시 확진자가 나올 경우 엄격히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일반인은 풀어주고 노약자나 기저질환자 등은 철저히 격리, 보호, 치료해야 함은 물론입니다. 혹시 양성의 경우에 정부에서 공공연수원 등 활용 가능한 공공건물에 음압시설 등 응급시설을 잘 설치하고 의료진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을 철저히 교육해서 지금보다 더 철저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점포는 전년 1분기 267만 3,766개에서 지난 2분기 전국 상가 점포는 222만 900개로 1년 3개월 만에 45만 2,866개로 줄었습니다. 하루 평균 약 995개의 점포가 문을 닫은 셈입니다. 분기별로만 볼 때 작년 4분기 대비 올해 1분기 상가 점포 18만 2,255개가 감소하였습니다. 매일 2,000개 점포가 폐업한 것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대출은 지난 5월 처음으로 400조 원을 돌파했으며 지난달에 405조 4천억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1년 6개월 전인 2019년 12월에 비해 69조 9천억 원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인건비, 임차료 등 고정비 지출조차 메꿀 수 없어 대출에 의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줄폐업하게 된다면 설령 코로나19에서 회복된다 하더라도 다시 회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더 이상 휴폐업에서 그 가족들을 사지로 몰아가는 정책을 중지해야 합니다. 더 이상 휴폐업에서 가족들을 사지로 몰아가는 정책을 중단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교각사루가 될 것을 잊지 말고 지난 일을 반성하면서 정책을 바꾸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발병 초기에는 질병 전문가들이 제시한
중국인들의 한시적 입국 제한을 묵살하였고 전 정부 때 준비했던 매뉴얼과 컨트롤 타워가 작동되지 않아 코로나19의 확산의 가장 큰 원인 제공자입니다. K방역이라는 미명 아래 불확실한 상황에서 자꾸 대통령 본인의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거나 해서 불안했고 방역 당국에도 잘못된 시그널을 주어서 혼란을 야기한 것을 이제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의 가장 핵심은 백신 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초기부터 치료제가 잘 개발되고 있다는 등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등 생뚱맞은 주장을 하다가 백신 확보의 시기가 늦춰졌고 최근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까지 겹쳐 전 세계적으로 백신 확보에 비상이 걸리자 이제서야 백신 확보에 열을 올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백신 확보에 대해서 발표 내용이 다르고 우왕좌왕해서 과연 이것이 계획대로 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급기야는 백신 확보 늦어졌던 한국, 접종 완료 OECD 꼴찌라는 오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국민 보건과 생명을 담보하는 백신 확보야말로 코로나19 방역의 가장 핵심인데 이것도 모르고 백신 구입이 늦어져서 거리 두기 등의 엉뚱한 대책으로 특히 자영업자 소상공인들만 손해가 수백조에 이른다 할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문재인 정부는 백신 접종 등을 통한 집단 면역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백신 확보에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인류가 바이러스와의 전쟁에 돌입했다고 진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도 계속적으로 변이를 일으켜서 언제 끝날지 모른다고도 합니다. 또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타나서 새로운 팬데믹 사태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 안상수는 집권하면 이러한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세계에서 최고로 가장 잘 대처하는 정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의료 선진국입니다. 각종 인프라를 활용하고 국제적으로 협력하여 최고 성능의 백신을 생산하도록 지원하고 독려해서 실제로 생산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혹여 그런 팬데믹 사태가 오는 경우에 매뉴얼을 잘 만들고 컨트롤 타워가 잘 작동되게 하여 특히 민생 자영업자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매뉴얼을 만들고 컨트롤 타워를 직접 지휘할 것입니다. 정치 방역이 아니라 민생 방역이 될 수 있도록 특히 자영업 소상공인이 온 국민과 함께하는 매뉴얼을 만들고 컨트롤 타워를 직접 지휘할 것입니다. 유능한 선장은 위기일 때 그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나라는 교육과 인재로 기적을 이룬 나라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공교육을 무너뜨려 학력 격차와 학력 저하를 방조한 무책임한 정권입니다. 사교육 등 부모 찬스에 의한 교육적 격차가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부모 찬스에 의한 불공정과 격차를 해소하고 국가 찬스를 통해 공정한 교육 및 직업 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 모든 학생이 미래 인재입니다. 전국의 어떤 지역, 어떤 학교에 다니든지 국가가 양질의 교육을 보장하여 모든 학생이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저의 국가 찬스 2호 공약, 교육 국가 찬스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육 국가 찬스, 청년 교육 카드를 제공하겠습니다. 만 18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1인당 2천만 원, 10년에 걸쳐서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제공하겠습니다. 청년 교육 카드는 대학 교육을 원하면 등록금으로, 직업준비 교육을 원하면 교육훈련비로, 창업이나 창직을 원하면 그에 대한 준비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카드는 단순히 수당을 현금으로 살포하는 것과는 달리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교육 목적에 사용하는 교육 투자입니다. 반값 등록금이나 대학 무상 교육과는 달리 대학 진학자든 취업 준비자든 모든 청년에게 주도적으로 자기의 미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를 보장합니다. 두 번째 교육 국가 찬스, 모든 학생의 기초 학력을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 현실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지난해 연말 고2와 중3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력 평가 결과 국영수 모든 영역에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수학 교과의 기초학력 미달자는 중3과 고2에서 13%가 넘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누가 기초학력 미달자인지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가 평가 대상을 3% 표집으로 바꿨기 때문입니다. 저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건강검진처럼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진단하고 교육적 처방을 하겠습니다. 기초학력 진단에는 AI, 인공지능을 활용하겠습니다. 이러한 진단은 학교나 학생들을 성적으로 줄 세우려는 게 결코 아니라 모든 학생 개개인마다 맞춤형으로 진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디지털 대전환 시대, 초중고 기초학력이 탄탄해야 인생에서 맞닥뜨릴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한 아이도 놓치지 않고 국가가 책임지고 기초학력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세 번째 교육 국가 찬스, AI 교육혁명을 국가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래 30년 먹거리 성장 동력으로 AI 교육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산업화 시대의 고속도로, 정보화 시대의 초고속 통신망처럼 AI 교육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AI 교육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먼저 모든 학생에게 스마트 학습기인 AI 튜터를 지원하겠습니다. AI 튜터를 보조교사로 두어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제가 제주도에서 이미 실행했던 것처럼 단계적으로 AI 튜터를 도입해 나가겠습니다. AI 튜터를 활용하면 각 학생에 대한 수준별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고 교과 내용뿐 아니라 다양하고 전문적인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여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도 크게 덜어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미래의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지닌 AI 교육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민간의 창의와 혁신을 촉진하여 새로운 산업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초중등 교육과 대학 교육, 사회 교육 등 모든 분야의 교육 생태계를 AI 기반 교육으로 혁신하겠습니다. AI 교육 혁신을 통한 AI 교육 강국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교육 국가 찬스 공약들은 아까 제 옆에 계셨던 백순근 교수님을 비롯한 우리나라 최고의 교육 전문가들이 함께 고민하며 만든 것입니다. 앞으로도 국가 찬스와 혁신 성장 공약들을 국민 여러분께 차례로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가 다른 나라, 국민이 원하면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감사합니다.